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셨죠? 서류 대충 접수하면 법원 알아서 통과시켜 주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누구나 예외 없이 무조건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존공고입니다. 이 보존공고가 뭐냐면 법원이 채무자의 서류를 보고 이 부분이 의심되니까 더 자세히 서류 떼어오고 표로 정리해서 설명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보존공고를 받았을 때 법원이 원하는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필요한 금융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제출해야 개시결정이 빨리 떨어지고 최종 인가결정까지 막힘없이 나갑니다. 근데 이 보존공고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답변을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공고가 계속 나옵니다. 2번, 3번, 심지어 4번, 5번까지 나와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존공고가 3번 이상 나온다?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건을 맡은 사무실이 실력이 없거나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실력 없는 사무실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회생 사건을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보존공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고 사건이 아무리 복잡해도 한두 번 안에는 끝장을 봐야 실력 있는 사무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채무자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회생 신청자라면 누구나 외 없이 무조건 내리는 핵심 보존공고 3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월 변제금이 억울하게 올라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조건 나오는 첫 번째 보존공고는 바로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이 사용처 소명입니다. 법원은 신청된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있다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형식에 맞게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떼우면 안 되니까 이를 증명할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은행에서 정식으로 신용대출 받은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법원이 말하는 대출에는 시중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심지어 진에게 빌려서 통장으로 꽂힌 돈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법원이 이걸 왜 이렇게 이잡듯이 잡을까요?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도박을 했거나 재산을 은닉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게 했다면 소명이 깔끔하죠. 하지만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유흥비로 썼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전부 여러분이 청산가치에 강제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재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이 폭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대출금 소명. 무조건 나오니까 미리 통장 내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오는 2번째 보존공고는 최근 1년 이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 제출과 소명입니다. 대출금 통장 내역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긁은 카드 내역도 1년치를 통째로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 사 먹고 만원짜리 국밥 사 먹은까지 일일이 다 정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들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보통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긁을 때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크게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정확한 사용처를 표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걸 보는 속내가 무엇일까요? 회생 신청 직전에 사치나 낭비를 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서너 달 전에 갑자기 카드로 100만원,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거나 금방에서 금목걸이를 샀다거나 고급 호텔에서 수백만원짜리 호캉스를 즐겼다. 이거 100% 걸립니다. 이렇게 사치나 낭비로 인정되는 큰 금액들은 법원에서 이거 회생 직전에 고의로 재산 빼돌렸거나 낭비한 거니까 전부 내 재산으로 잡아라 라고 보정을 때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월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카드 내역서 1년치 절대 속일 수 없으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지출 내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까다롭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실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채무자 명의 모든 활동성 계좌에 대한 1년치 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이죠. 저는 주거래은행 통장 하나만 쓰는데요,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휴면 계좌를 제외하고 잔고가 있거나 거래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모든 은행, 증권사, 심지어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까지 싹 뒤져서 1년치 내역을 내야 합니다. 이 계좌 내역 보정은 첫 번째 대출금 소명과는 결이 다르죠. 대출받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급여 통장에서 나간 돈이 흐름까지 전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법마다 다르지만 대략 70만원 혹은 100만원 이상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왜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는지 표로 정리하고 증병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보태준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고마워서 혹은 미안해서 회생 신청 직전에 한 200만원, 300만원을 먼저 갚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친한 친구에게만 슬쩍 계좌이체로 돈을 갚아주는 경우죠. 여러분, 이걸 법률용어로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돈은 안 갚으면서 내 가족, 내 친구들만 골라서 갚아준 행위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흘러간 돈은 법원에서 100% 천간사채 그대로 합산하라고 명령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내 재산은 그만큼 늘어나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만 불어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법원을 납득시킬 정당한 사유를 표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무조건 나오는 보정공고 3가지.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이 사용처 소명. 최근 1년 이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소명. 모든 활동성 계좌의 100만원 이상 이체 내역 소명. 이 3가지 보정 공고는 여러분이 회생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무실이나 대충 일처리하는 곳에 사건을 맡기시면 이 3가지 표 정리를 엉망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계속 똑같은 보정명령을 받아 사건이 6개월, 1년씩 늘어지게 됩니다. 심하면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도중에 회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조건 나오는 3가지 패턴을 미리 알고 신청 전부터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서 첫 번째 보증 권고 때 단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 통장 내역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